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김홍걸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잡고 불구속 기소했다는, 재산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소가 됐군요, 결국. 자, 다음 인터뷰 이어가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부르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자주 하세요? 사고 팔고 뭐 새 얻고 이게 다 부동산 거래죠. 직거래가 아니었다면 그 할 때마다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2억에서 6억 미만 거래에는 0.4%, 6억에서 9억 미만은 0.5%, 9억 이상의 거래는 0.9%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에 9억 넘는 아파트 부지기수입니다. 예. 10억 아파트 구매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9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너무 과도하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그 때문에 일고 있는 건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하는 건지 결정을 해보죠. 먼저 만날 분은 공인중개사 쪽 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이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수료 너무 높다 이런 의견 많이 들으시죠? 뭐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중개보수는 그 단순히 싸다 비싸다 많다 적다를 논의하기 전에 네. 정말 중개 서비스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중개는 이제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뭐 가치 평가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이런데 각각의 그 전문가의 정말 식견이 필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네. 늘 보면 이거 논란은 뭐 중개 보수에 대해서만 논란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서비스로 봐달라, 전문가의 식견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 그 부가가치도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해진 게 한참 전에 정해진 요율인데 지금은 네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0.5%라고 쳐도 엄청나게 네. 많은 액수, 뭐 0.9%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네. 좀 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중개보수 요율을 보면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뭐 매매 같은 한 9억 이상 뭐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요율 체계가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요율 체계 보면 매매 기준에서는 9억 이상 뭐 이제 이하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낮아지는 이게 역진제가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9억 이상은 뭐 오히려 그 누진제가 적용돼서 뭐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뭐 향후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뭐 업계, 소비자, 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좀 돼야 된다라고 중개사협회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제 이게 그 단순히 싸다 비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요율 체계상 뭐 어떤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일부 관한점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그 중개 보수를 논하기 전에 서비스의 우선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좀 논의가 된 후에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질도 네네.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논의까지 해주시면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고, 그거 말고 네네. 그건 이제 알아서 네네. 안에서 해주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요율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현실에 맞게 5년 전의 것을 지금에 수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건 뭐 이제 우리가 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업계라든지 뭐 소비자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좀 그 언제 머리를 맞대서 나름대로 한번 이제 그 상생의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안들, 시중의 제안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네네. 뭐 9억 이하 거는 지금처럼 한다 하더라도 9억 이상 네네. 주택의 경우에는
네. 팍 좀 요율을 낮추자. 지금 서울에 네. 같은 경우는 9억 원 넘는 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네. 좀 팍 낮추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높을수록 스스로 낮아지는 식으로 요율이. 그런 부분 쪽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뭐 9억 이상이 되는 구간 중에서는 이제 요율이 훨씬 높아져 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쪽이 다 이제 그 요율 체계대로 이제 그 이 중개 보수가 받아들이면 그렇지 못한 부분 쪽이 있어서 뭐 그런 문제 쪽은 이제 향후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마치 뭐 예전에는 이제 9억 넘는 아파트 하면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아주 일부분이었었는데 옛날엔 그랬죠. 지금 이제 그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네. 뭐 그런 문제 쪽은 한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이제 좀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율 체계는 이제 제가 그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수준 쪽에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어떤 수준이요? 뭐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그 뭐 0. 뭐 이제 그 4, 0.5, 0.6 뭐 이런 체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누진제로 돼 있죠. 예. 뭐 거기에 이제 그 부합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또렷하게 뭐 9억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지금 생각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논의는 그렇습니다. 해보자 네. 이 정도. 예. 외국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외국은? 중개보수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제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외국의 일을 많이 들게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중개보수는 외국 세대를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가 낮습니까? 낮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데 보면 네. 약간 중개보수가 한 2%에서 한 10% 정도까지 수준이죠. 특히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예. 뭐 미국 뉴욕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중개보수가 6%입니다. 6%.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한 7%. 아니 그러면 10억짜리를 거래한다 그러면은 6%면은 그 6천만 원을 낸다고요, 복비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웃인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정도대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정도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그 중개 그 보수를 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양쪽 똑같은 이제 그 이 중개 보수를 받지만 대신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매도인 쪽에서만 네. 또 임대인 쪽에서만 이제 일방이 중개 보수를 이제 그 부담하는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또 아주 일반적으로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외국의 경우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2 같은 경우는 가장 매매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곳이라고 했던 0.9라고 하면 이게 양적받아도 1.8%죠. 네. 근데 세계적으로 2% 이하인데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네. 사실 요율을 낮춘다고 해도 많이 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낮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 계세요? 늘 뭐 이제 그 부분 쪽이 하시는 부분인데 중개보수 인하를 전제하는 개편이 이루어지면 네. 당연히 뭐 이제 그 개업 공유에서는 경영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일단 부동산 경영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이게 그 낮아진다 하면 뭐 중요한 거는 서비스의 질이 그 담보되지 않아서 뭐 그 서비스 산업의 그 어떤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각종 정말 국내 자산권 거래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거로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합니다.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그러니까 중개인 없이 한다는 건 직거래겠죠. 직거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예산 134억 원을 투입하는 이런 안을 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뭐 논란이 되고 나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처음에 써 있긴 써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도 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정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네. 뭐 여기는 이제 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하면 뭐 부동산 중개인 거래가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저희 그 업계에서는 정말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사 반대입니까?
현장에서는 결사반대죠. 결사반대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을 먼저 만나봤고요. 중개수수료 확 낮춰야 한다는 입장.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만나겠습니다. 권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권 교수님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나 하셨고 이걸 더 확 낮추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 맞는데 외국이 높은 이유는 그 중개 수수료 중에서는 그 감정평가 수수료나 법률적 자문. 권 교수님. 전화 포함돼. 예,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가 못하네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한번 끊었다. 여보세요? 예, 교수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생방이라는 걸 이렇게 또 확인시켜 드리네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계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네, 외국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 외국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감정평가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중개 수수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순중개 수수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적 문제라든지 또는 뭐 권리 분석 같은 게도 포함되고 등기 비용까지도 뭐 등기 제도가 있는 데는 등기 비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매도인만 냅니다. 임대인과 파는 사람만 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개 사고가 나는 경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중개업 사무소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1억 정도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네네. 그 1억이라는 게 1년간 합산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집 한 채만 해도 5억, 10억 가는데. 거래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다 이게 뭐 해결해 주는 이런 보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공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개별적으로는 보증보험에 1억 정도 한도로 이렇게 가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개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은 1억짜리를 거래하나 10억짜리를 거래하나 권리 분석부터 등기 분석부터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물건 분석이나 물건 조사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불친절하다면 영업을 못해서 손님이 안 갈 수 있죠. 네. 당연히 서비스 질은 높여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가. 너무 당연한 걸 지금 서비스 질 네.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게 조정을 하게 된다면 아까 조정의 여지를 아예 놓진 않으셨어요. 중개인들 협회 쪽에서.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 기본 세율을 정하고 1억짜리를 거래하나 10억짜리나 30억짜리나 하는 이런 거의 유사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는 뭐 그 노력의 대가가 더 크거나 많은 건 적은 건 아닌데요. 30억짜리를 거래하나 3억짜리를 거래하나 그 중개인들의 노동의 대가는 비슷하다. 네, 등기부등본 조사 꺼내서 권리 분석하고 현장 가서 물건 조사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 요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누진 과세가 아닌 역진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높아질수록 오히려 요율은 떨어지는. 네, 그래서 구간별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본 세율을 정해놓고 0.1, 0.5면 0.5, 0.3, 0.4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역진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억짜리 거래하고 30억짜리 거래하고 신경 쓸 일이 뭐 30억짜리가 더 많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파트는 똑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라면? 네, 복합 권리 분석하고 점유자 확인하고 물건 그 수요자 확인은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아예 뭐 빌딩으로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르죠. 사실 만약에 토지 건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뭐 빌딩 같은 경우는 조사할 게 많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9억 이상만 건드리면 될까요? 그 부분만? 사실은 그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0.6%는 뭐 적은 건 아니에요. 0.5%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예,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사실 9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0.9 이하에서 조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0.9를 다 받는 경우는 들고 스스로가 0.5, 0.6을 낮춰서 합의하거든요. 합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보통 그래요. 한 0.5에서 합의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0.9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죠. 0.5까지 낮추면 아마 그럼 그렇죠. 합의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본 요율을 정해놓고 금액이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이거 차등 적용하듯이 요율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이 문제는 네. 뭐 오늘 딱 얼마에 끊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정의 가능성까지는 오늘 봤으니까 예. 토론을 좀 이어가면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